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민 선생이고요. 예, 제가 오늘은 그 수능생명과 어떻게 준비해야지만 또 1등급 더 나가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을 먼저 분석해 볼 건데요. 수능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수능 문제인데 자 1페이지고요. 학생들 1페이지는 쭉 풀어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요. 7번 문제에서 딱 걸리죠.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쭉 풀어가다 보면 또 11요 문제, 11번 문제 또 한번 딱 걸릴 거고요. 3페이지서부터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문제가 어때요? 빽빽하잖아요, 지금요. 예,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 때 요 문제 16번 문제 제껴야 되겠고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요 문제도 제끼는 게 좋죠. 그러면 벌써 네 문제 제꼈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 자 17번, 19번 항상 어렵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제껴야죠. 네, 그러면 보통 시험장에서 한 6문제를 빼고 14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뭐 15분을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 풀지도 못하고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제가 같이 공부할 때도 늘 강조했듯이 한 6문제 남겨놓고 나머지 14문제를 보통 10분에서 12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남은 6문제를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빈 공간이 없죠, 지금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토 나온다 그러거든요. 빈 공간이 없잖아요. 어디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 과목 중에서 특히 생명과학이 읽어야 될 자료가 많고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많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 생명과학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수능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수능 생명과학이 있다면 또 생명과학 내신도 있죠. 생명과학 내신은 조금 더 다르죠. 그냥 뭐 웬만큼 외워서 그냥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수능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이거든요. 시험 자체가.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었고요. 예, 상당히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것 같고요. 유전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문제도 못 읽고 찍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답률 한번 볼게요. 자,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다 유전 문제입니다. 다 유전 문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오답률이 80% 넘는다는 것은 다 찍는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찍기도 하고 문제 자체를 중간에 풀지 못하고 찍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흥분 전도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오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유전은 70% 이렇게 넘지만 흥분 전도 문제는 60%니까 웬만하면 풀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뭐 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유전. 유전이 정말 중요하죠. 1등급 컷이 지금 보면 42점이 나왔습니다. 42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 문제
요 세 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이런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4번까지 이 4순위까지 틀리면 2등급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틀려버리면 이제 등급이 매우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 42점, 39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였었죠. 이때가 좀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되게 45 내외가 형성이 되는데 올해는 42점이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정답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출제 오류가 있어서 등급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46점이 1등급 컷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1점씩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투 선택한 학생들이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에서는 지금 1점 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지금 변수가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투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표준 점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올해 수능에서 표점이 높다는 것은 어머님들 알다시피 문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구과학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물리 생명과학 어려웠고 화학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2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점이 나오고 있어요.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 77점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럼 이 만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맞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점자 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13만 8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생명과학. 그중에 만점자는 몇 퍼센트일까요? 퍼센트로. 그러시면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1% 정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1%입니다. 0.1%. 138명입니다. 정확하게. 남학생이 99명이고요. 여학생 39명이 만점입니다. 투 과목으로 가면 그건 손가락 꼽습니다. 이제. 그만큼 만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니까요. 만점자가 없는 학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1등급이 아니라 만점자가 없는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점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점을 받았을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명과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수능 생명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목표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2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의식. 내가 좋은 대학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는 만점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탐구해서 그래서 일단 만점을 목표로 하자라는 거죠. 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4등급, 5등급 이게 수학하고 좀 달라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 탐구 과목은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빡세게 하는 편입니다. 강의를. 그래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왕 공부하는 것.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해야지만 설령 만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예요. 일단 방학 동안은 유전이에요. 유전을 확실하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유전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외워서 푸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와요. 외울 게 너무 많아지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많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유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전 꼭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을 묻는 문제 이걸 틀리면 정말 곤란하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대인재 학원에서 잘못 학생들을 가르쳐 놔서 난리가 났었죠.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5개념을 심어줘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든요. 체온 유지와 관련된 문항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그 굉장히 5개념 없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유전 문제는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신경계 근수축이 준킬러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유전만 틀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흥분의 전도 문제가 5번째로 많이 틀렸는데 흥분의 전도 문제 아니면 근수축 문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 푸는 방법을 반드시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문제를 빽빽하게 지금 써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문제, 개념 묻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체온 유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이 15번 문제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유전 문제 6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 중에서 2문제는 쉽고 4문제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 4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EBS 해설이거든요. 16번 문제 A4 용지로 2페이지예요. 그럼 저 해설만 읽는데 이해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런 풀이 방법을 가지고 문제 풀어내겠다?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 내에 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전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낼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전 문제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을 전 쓰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방학 동안에 유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런 문제도 쉽게 답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17번 문제 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A4 용지 하나에다가 넘어가요. A4 용지에 넘어가는 이런 식의 해설을 가지고 학생들이 본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이렇게 풀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간결하게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연습해야 된다는 걸 학생들한테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킬러 4문제요. 이 4문제를 푸는 게 이게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충분히 잘 읽어내야 되고 주어진 자료에서 내가 문제풀이 방향을 정해서 간결하게 풀어내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킬러를 제외한 16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을 묻는 문제.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풀 거냐라고 학생들이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10분에서 12분 내에 풀어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만 이 문제까지 해서 만점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시간의 배분을 이 정도로 하죠. 네, 한 12분 정도 풀어내고 나머지 4문제를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서 푸는 이런 형태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요 4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걸려서 문제가 안 풀리면 이 막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킬러를 제외한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거를 풀어가야 된다. 여기서 이거에서 먼저 풀다가 해버리면 멘탈이 나가버리면 이런 걸 막 틀려버리거든요. 막 당황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문제도 읽지 말고 킬러를 제외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이제 이 킬러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풀 수 있게끔 이 킬러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공식 몇 가지를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명과학을 이라고 하지만 이게 순수한 생명과학 문제가 아니라 퍼즐, 수수께끼, 퀴즈와 같은 문제다. IQ 테스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 수 있게끔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에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은 생명과학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한 대로 지금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연습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요거에 집중을 합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려고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많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긴 하지만 적은 반일수록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은 걸 받아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항상 앞에 앉으라고 하거든요. 앞에 앉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앉아 있다는 건 제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 중간중간에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럼 저 뒤에가 있으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 강대 S2반 강의할 때도 보면 앞에 생徒같은 경우 앞에 쭉 앉아 있는 학생들이 뭐 과고다 이런 친구들. 제가 무조건 앞에 앉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푸는 걸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강의할 때도 제가 요 피드백에 중점을 둬서 학생들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예. 이게 연습을 막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물론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이 최적 효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강의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의 완성 강의부터 시작을 하고요. 개념의 완성 강의에서는 5개념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개념을 한번 다 정리하고요. 개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학 동안은 우선순위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을 병행해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5개념 없이 개념 정리해 가면서 동시에 유전 강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심화로 해서 이 4주간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시즌 1 강의 목표는 3월 학평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3월 학평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자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4월 학평을 목표로 강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제 중간고사 휴강에 들어가고요. 중간고사 휴강 끝나고 나서 6월 모평을 대비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휴강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9월 모평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9월 모평 대비하고 그다음 파이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를 쭉 따라오는 학생들은 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축적이 돼서 잘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개념의 완성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범위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문제 푸는 집중 훈련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일단 30분 동안 제가 수업 시작 전에 출석을 확인하고 그 다음 Q&A. 이때가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제가 확인하고 질문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랑 그다음 조교들이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테스트를 하고요. 네, 그래서 개념 테스트합니다. OX 문제가 30문항이거든요. 그래서 30개 OX 문항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OX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개념 강의를 6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풀이 교재가 있어서 오개념이 없도록 학생들을 문제 풀이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유전 강의를 100분 동안 진행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매 시간 개념과 그다음에 유전을 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진도표는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주간에. 교재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개념서인데요. 이게 제가 이 개념서를 강의를 할 때는요. 일단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신도 그렇고 2학년 때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예습은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복습과 예습이 있잖아요.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예습 같은 경우에 이미 학생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들이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정도를 숙지하고 오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개념들을 중요한 것들 쭉쭉쭉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거를 함정으로 낸다. 이런 것들만 제가 짚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교재에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테마가요. 지금 어떤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개념을 여기다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칸이 이게 쭉 읽어가면서 읽힌다는 것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막혀버리면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다시 이 답을 확인하고 예, 그래서 다시 읽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힘없이 읽혀지도록. 그럼 개념의 정리가 딱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시키고요. 그다음 여기다 빈칸에도 쓰지 말라고 하고요. 눈으로 읽으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쭉 정리를 다 하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개념 설명하고 나서요. 여기 이제 알다라는 교재인데요. 알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또 모르는 부분은 내가 알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게 개념을 체크할 수 있는 교재인데 문제를 풀어갈 때 단순히 그냥 보기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직접 쓰게 하고요. 빈칸 채우게 하고 그다음 OX로 고르게 하고 선다형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마이맥 인강에서 제가 강의를 다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현강을 듣는 학생들은 요 강의에서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딱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 문제 중에서 몇 개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요걸 지금 1시간 내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빠짐없이 제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인강을 들을 수 있게 제가 해주고요. 그래서 개념은 정확하게 오개념 없이만 정리할 수 있게 쭉쭉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 인강 열어주니까요. 이걸 그냥 인강에서 조금 보충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유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가면서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서브노트인데요. 서브노트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은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을 자꾸 쓰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판사하는 내용들을 이미 좀 정리해 놓고 필요한 것들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이렇게 첨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예. 서브노트 활용할 수 있게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전 특강입니다. 이걸 병행을 하는데요. 유전
특강은요. 이게 지금 테마가 6개예요. 지금 6문제가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테마 하나당 한 문제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테마 1과 2에서는 쉽고요. 여기서부터 이 4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별로 지금 6개를 나눠놔서 제가 이걸 이제 정리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왜 내용이 없냐면 이건 제가 칠판에 적는 내용을 적어가면서 학생들 쓰게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써봐야 돼요. 쓴 거를 그냥 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써가면서 이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비워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원리가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걸 같이 적어가면서 이해가 되면 쭉쭉 적어가는데 막히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문제 푸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같이 정리해 갈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실 때 딱 교재 열어봤어요. 이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 학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원리를 적용을 해서 문제 풀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계도라고 했을 때 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지만 원리는 간단한 거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딱 4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다 생각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적어가면서 정리해보자는 거고 제가 이거 풀어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서 풀어가면서 먼저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쭉 했을 때 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터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머리를 쓰면서 제가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개념서하고요. 알다 교재, 그 다음에 서브노트까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개념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유전 특강을 병행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그래서 비유전, 그다음에 유전 이렇게 3시간 반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실제 강의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30분까지 있으니까 실제 현강에서 4시간이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 제가 늘 느끼지만 중요한 시기잖아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유전이 나오고 유전이 어렵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하려고 하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대로 푸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푼다 10분 걸렸다.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잘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면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다 피드백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앉으면 제가 봐주면서 하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럴수록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모르니까 공부하러 온 거죠. 예, 마음껏 물어보고 많은 걸 물어볼수록 많이 얻어가는 거거든요. 묻는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 친구들요. 예, 그래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3시간 반, 여기까지 하면 4시간. 이거 말고 유전 숙제가 있습니다. 타임어택인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어택을 제가 아까 4시간, 자 1차에서부터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데 있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보통 몇 문제를 제공하냐면 10문제를 제공해요. 1, 2, 3으로 가서 문제가 어려워져요.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그럼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다 풀어준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어떻게 풀어줘요? 이거를.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도 유전을 이해하고 있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같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럼 자기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습을 할 때
제가 이 타임어택 자료를 주죠. 이 중에서 보통 많으면 3문제, 보통 2문제 정도를 제가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푸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럼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먼저 풀어보고요. 이 영상으로 제가 제공합니다. 이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각각의 문제를 다 풀어놨거든요. 각각의 문제를.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제가 푼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 본인이. 예, 영상을 제공하잖아요. 제가. 아, 선생님은 어떻게 푼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거니까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아, 이렇게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표시하고 선생님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예,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학생들이 이 생명과학 내신하고 달라요. 수능은요. 생명과학 내신 같은 경우는 뭐 내신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법, 외우는 방법들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그냥 쏟아부으면 되지만 수능은 그게 아니거든요.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유전을 깨맞추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소위 유명 강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뭐 방법이다. 올해 나온 문제 해보라고 하세요. 절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알아요. 근데도 학생은 뭔가를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정답만 알려줘. 정답만. 그런데 그런 떠먹여 주는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성적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 하나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걸 느껴요. 딱 시험 끝나는 그 다음에. 야,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지 시험을 잘 봅니다. 이건 생명과학의 문제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본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제가 해준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면 제가 다시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이 영상은 계속 다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타임어택을 제공을 해서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5시간, 6시간 가까이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그만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전 나 자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제 강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개념 완성이고요. 제가 공부에 있어서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이미 2학년 때 공부했기 때문에 예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다. 제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강의 듣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습이죠. 복습. 그래서 과제는 개념교재 복습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빈칸을 채워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유전 특강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도 제가 다 풀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몇 문제 풀고 못 푼 문제들은 복습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워크북을 학생들한테 제공합니다. 워크북을. 그래서 워크북이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그 강의 계획서대로 그 순서대로 그래서 비유전과 유전이 같이 들어있는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 정도는 공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방학 동안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북을 풀고 제출을 했고요. 워크북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고 옆에 이렇게 자기가 풀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그러면 조교들이 해서 줄 거고요. 조교들 설명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서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 주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전 타임어택 타임어택 과제 제출인데 이 워크북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2세트를 넣어놨습니다. 2세트. 왜 2세트냐면 한 세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 10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 푼다고 했잖아요. 같이 풀어보고 학생들에 따라서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2-3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제가 정해 시간에 푸는 친구들 잘 풀어내요. 다 풀고 그리고 풀고 나서 피드백이죠. 제 영상 보고 확인하고 좀 성적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유전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그 영상을 배속으로 보면 빨리빨리 볼 수 있거든요. 한 1.5배속 정도로 해서 빨리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 세트를 제가 더 넣어놨습니다. 뒤에. 그래서 유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확한 시간 내에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이게 워크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제출하면 이 친구가 공부했다 안 했다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보내드리는 메시지에는 그 30문항 OX 문제 있잖아요. 그 전 시간에 배운 개념 체크 문제 30문항에서 몇 개를 맞았는지 하고요. 그다음 워크북 제출에 대해서 상중하를 평가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요 영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가 진행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현강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생도 그렇고 겁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영상 한 학원에서 찍은 영상을 하나 다 올리거든요. 이 작년부터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니까요. 전체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듣거나 이런 학생들은 볼 수 있게 제가 다 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놓친 게 있다, 확인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도 영상 볼 수 있게 제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1대1 클리닉인데요. 1대1 클리닉은 그러니까 유전을 제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빡세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생명과학 유전 문제 올해 거 딱 보여줄 건데 학생들한테 이게 쉬운 문제냐고요. 쉽지 않거든요. 수능은 절대. 그러니까 저도 뭐 학생들 꼬시려면 쉬운 거 그냥 해서 야 술술술 잘 풀려. 선생님 거기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과학 만점째 0.1%라니까요. 1000명 중에 1명. 그렇게 쉬운 거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 너무 어려워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다른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걸 했는데 유전 풀 수 있게 이걸 클리닉을 제가 붙여주거든요. 저기 제 강의 들었던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래서 물론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고요. 근데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고요. 학생들도요. 지금 보면 제가 주말에 강의가 있으니까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자기 이제 강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전 강의할 때 조교들이 있고 오후, 저녁 때 조교들이 있으니까 그 조교들이 이 클리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시간하고 맞춰가지고요. 보통 뭐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예, 학생들도 그걸 원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물어볼 것만 문제를 묻는 거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런 친구는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요 클리닉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클리닉 관련해서도 지금 저 이렇게 봐주시는 이런 상담 실장님이 계신데요. 연락을 하시면 이 클리닉을 다 매칭을 시켜주시거든요. 이 서울의대를 보냈던 제가 가르쳤던 학부모님이신데 제가 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이 보면 되게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서 의대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을 좀 주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미타메도 부원장님으로 계셨어서 이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 클리닉으로 이렇게 매칭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수업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 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막 다른 과목에 대한 것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정말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학생들이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이제 제 자식은 대학을 다 갔습니다. 네, 뭐 의대도 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하고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항상 당신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식은 뭐 이런 참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저는 다 이미 다 가서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자식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식처럼 자식인 것처럼 제가 신경 쓰고 이렇게 지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움을 좀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최근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올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강의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훌륭한 선택이었다.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지도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유전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 특강은 제가 두각에서 딱 한 반만 깔아놨는데요. 그걸 깔아놓은 이유는요. 나는 유전만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그런 걸 물어볼 때 좀 당황스러운 게 학생들 중에 2월달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1월밖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1월 달에 그러면 올해는 제가 유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은 유전만 합니다. 유전만.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월요일 목요일 해서 8회로 1월 달에 딱 끝내고요. 그 반은 유전만 풉니다. 유전만. 유전만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고요. 과제하고 타임어택은 제공이 되고요. 다루는 교재하고 문제는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정규반 듣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텐데요. 2학년 때 유전이 너무 자신이 없고 약간 유전 그럼 거울 먹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힘들다 하더라도 1월 달 그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부가 중복되긴 하는데 교재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유전만 풀기 때문에 유전의 고난도 문항까지 풀고요. 정규반에서는 제가 유전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유전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같이 병행하자. 왜냐하면 1월 달 한 달이니까요. 방학이니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예. 어떤 숙제? 유전만 푸는 거니까요. 그 반은요. 유전만 푸는데 유전을 지금 보면 거기 이제 8회에 완성을 하기 때문에 유전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인강하고 형강의 차이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개념 강의하고 특강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어느 걸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를 아예 들을 수 없는 친구는 그 인강이라도 차선으로 듣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2월 달까지 그냥 개념 완성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예, 그걸 부득이하게 들을 수 없는 친구들은 유전 특강 한 달이라도 듣고 이제 들을 수 없으니까요. 서울에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걸 꼭 듣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완성 강의 이건 연간 이어지는 강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전
유전만 듣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에 대해서 약간 내가 확실하게 잡고 싶다 이런 친구는 이제 병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좀 그런 거죠. 예. 예. 예, 예. 예. 숙제는 이렇습니다. 유전 특강 같은 경우 유전 특강 듣는 학생들은 개념의 완성 강의에 관련된 워크북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똑같고요. 워크북이 제공이 되니까요. 워크북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워크북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전과 유전하고 타임어택 들어있잖아요. 그게 들어있고 특강 듣는 친구들은 문제가 더 있는 거죠. 유전 문제가. 그러니까 그 워크북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전 특강만 따로 듣는 친구들은요. 두 개 다 하는 경우요. 그건 학생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개념 완성 강의하고 유전 특강에서는 동일한 워크북이 제공이 되고요. 그게 한 40페이지 정도 되고요. 학생들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예. 제 생각에는 그게 문항수가 유전 문항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한 3시간 정도, 최소 3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예,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예, 그렇죠. 예, 2시간 정도. 예, 예. 예. 한 5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주일에요. 예. 네. 예, 예. 그런 얘기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예, 이게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올해 문제도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방법을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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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재밌다, 뭐 좋다 그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좋고요. 그런 강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정석적인 풀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원에서 자꾸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만점을 목표로 강의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1등급이 목표고 2등급 목표면 굳이 뭐 학원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게 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점을 목표로 하니까 학생들이 나는 우리 뭐 3, 4등급, 4, 5등급인데 뭐 만점이야.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4등급, 5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정말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고3은 다릅니다.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공부할 수 있고요. 이게 수학처럼 어떤 선수학습이 필요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가 어렵다고 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왜냐하면 처음에 첫 시간 재밌게 막 쉽게 하면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클리닉도 시키고 제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3번만을 좀 견뎌보자. 3회차까지 견뎌보고 정말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3번까지 견디면서 조교한테라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확인하고 하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재밌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오면 제가 하고요. 어머님 특별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친구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계기도 동기도 부여하고요. 그래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생명과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생명과학이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 이제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들 뭐 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 보면 야 이게 뭐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죠. 이건 생명과학이 아니라 수능 생명과학이다. 이거는 수능 생명과학.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러고 수능 생명과학이니까요. 그 서울의대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를 푸는 영상이 작년인가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처음에 뭐 그 영상을 보면 제가 흉내를 내보면요. 문제 딱 가서 뭐 이러는데 1번 딱 풀면서 자세가 좀 달라지세요. 네, 2번 풀잖아요. 안경을 벗으세요. 좀 내려가잖아요. 머리를 쥐어 짜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과학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머리 쓰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시험을 잘 풀 수밖에 없다. 이게 수능 생명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학생들한테 IQ 테스트, 그다음에 그 퍼즐과 같은 수수께끼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생명과학이면 쓱 보면 개념이면 나오지만 그게 아니니까 머리를 쥐어 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머님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머리가 좋으면 시험을 잘 보잖아요. 네. 머리가 좋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학능력 시험은 머리 좋은 친구한테 유리한 시험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없애자는 주의거든요. 머리가 좋은 친구가 유리해요. 근데 머리가 좋은 친구는 단점이 뭐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 머리를 요구하는 거냐. 제가 봤을 때 힘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제가 볼 때 3등급 이상은 다 머리가 되는 친구들이라고 봐요. 저는. 뭐 4등급, 5등급이라고 해서 머리 나쁘고 그게 아니거든요. 안 한 거지. 학생들이. 예, 그래서 생명과학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생물 그러시는 분은 9세대고요. 생물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 그 학력고사 그 있었던 뭐 외우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물이 아니에요. 생명과학이잖아요. 예, 생명과학이라는 걸 이름을 가져와서 수능 생명과학. 이제 수능 생명과학. 수능이 꼭 붙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분야다. 예.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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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광을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습, 그 다음에 강의, 복습 이거잖아요. 강의의 내용을 100%다 알아듣는다?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강의죠. 그 뭐하러 듣죠?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100%다 알아들었다.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예, 예. 인강은 굉장히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을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 준다니까요. 학생들한테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게. 예.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딱 얘기 들어보면 이 친구가 왜 모르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유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깨맞추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다 내가 외웠어요. 그렇게 풀거든요. 다 외웠어요. 이걸 좀 바꿔놨어요. 못 푼다니까요. 이거 어디다 맞춰야 돼?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이게 학생들이 이거를 이거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제가
이 문제가 이게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보면 제가 요거 보여드릴까요? 유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계도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열 판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X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그럼 학생들이 이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데 왜 못 풀겠어요?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적용. 네, 그래서 유전 그러면 이거거든요. 이거. 흥분의 전도 문제요? 푸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이걸로 갖고 푸는 건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생명과 그런 문제 푸는 훈련과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나 수능 평가원에서는 예고는 해요. 예고는 어떻게 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올해 수능 문제였었죠. 수능 문제가 이게 풀이었었고 요 문제죠. 요게 이제 지금 요게 지금 19번 문제 같은 요 가계도 아주 간단한 가계도잖아요. 근데 이거 풀라 그러면은 또 학생도 어려워요. 간단한 가계도인데 이게 왜 어렵냐? 이게 이제 저는 너무 쉽게 풀죠. 그럼 학생들이 그래요. 딱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보라고 그러면 또 잘 못해요. 들으면 알지만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골프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주가 막 골프 딱 치면은 멋지잖아요. 그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보면 안 되잖아요.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딘이 상대량의 요즘 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학생들은 이게 0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0 없다는 거. 이게 유전자 없다는 거네. 그럼 얘가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만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해 가면서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X인지 상이 있는지를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요. 여기 또 기억, 니은, 디귿을 넣는 012를 넣는 어떤 새로운 패턴 이게 9평에 나왔거든요. 9평에. 근데 9평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예,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012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2가 바로 잡히는데 2를 바로 잡으면 답이 주르륵 나와버려요. 예, 근데 그런 걸 가르쳐 주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근데 012에서 0과 2가 여기서 바로 잡혀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2가 중요하냐면 지금 보면 두 개씩 있을 때 이게 디귿 상대량의 합이 3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있을 때 니은이 2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걸 더했을 때 3이 되면 안 되니까. 그 기억 디귿 중에 2가 있구나. 그러면 뭐 쫙 풀려버리거든요. 이걸 모르고 하나하나씩 넣어놓는 풀이가 아까 그 EBS 풀이. 그 어느 세월에 그 못 푸는 문제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엄님 이게 참 그러니까 학생들 시험 못 본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막 터널 거 같이 돼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볼 때 제대로 못 풀걸요. 이거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건데 학원 강사,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같이 시험 보고 대성학원 누구 몇 점, 내가 갔을 때 누구 몇 점, 시대인재 누구 몇 점 이렇게 보세요. 그럼 금방 드러나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겠죠. 학교 선생님들 쪽팔리잖아요. 강사들 벌벌 떨걸요. 말은 쉽지만 해보라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 생투 올해 같은 문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 생투 만점자 물론 이 문제 오류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만점자가 처음에는 5명, 6명이었던가 그렇게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은 13명인데 그 똑같은 문제를 지금 또 풀어봐라 그래도 30분 내에 풀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도 30분 내에 한번 풀어볼래? 제가 숫자 이렇게 좀 바꿔놓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지금 한 138명이 만점을 받았지만 그중에 20%는 전 찍었다고 봅니다. 제대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확률 20%니까. 예. 한 문제를 찍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처럼 저렇게 아이패드 강추예요. 강추. 왜 연습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패드를 가지고 자꾸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요. 패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썼다 지웠다 하면서 생각을 자꾸 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필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패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예예. 예예예. 차이가 있죠. 예 예. 예, 이해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조교한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 숫자가 뭐 100명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강의를 그 100명 그 남들이 들으니까 그냥 듣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제가 볼 땐 2, 30명이 딱 좋아요, 사실은. 예, 제일 좋거든요. 그 인원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면 저한테 질문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제가 힘들어도. 그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어머님, 뭐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질문 안 해요. 뭐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게 여기서 내가 잘 안 돼요. 이게 여기가 안 돼. 이렇게 질문을 하지.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질 않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 조교한테 시키죠. 그리고 내가 풀었는데 어디서 막혔다. 그럼 제가 이제 딱 한마디만 해주면 쭉 뚫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30분 전에 제가 항상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잘 공부하고 있으면 되죠. 생각보다 그리고 어머님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묻질 않아요. 예. 그리고 질문도 주로 유전이거든요. 질문하는 게. 뭐 개념을 묻는 거야 그냥 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유전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너가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전 문제 풀이할 때 저는 항상 이걸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열 X상 유전자 뭔지를 적어라. 이게 안 되면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했는지를 봐요. 그래서 우열 판단이 안 됐으면은 우열 판단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할까 생각해보고 이렇게 딱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교한테 질문을 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어머님. 생각보다 학생들이 질문할 때 답해 주는 게. 예. 작년에 제가 뭐죠? 그 비대면 강의할 때는 타임어택 한 300장 정도를 제가 다 첨삭 다 해줬어요, 학생들요. 근데 그때 감동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하려면 좀 시간은 걸리긴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근데 직접 제가 학생들이 막 푼 걸 다 그 위에다 패드를 가지고 제가 다 답변을 다 했으니까요. 잘 푼 친구는 칭찬도 해주고 이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너무 성적이 처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끌어올릴 수 있게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아주 잘하는 친구는 막힘없이 문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어떤 한 학생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제가 그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배려하고 신경 쓰겠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0.1%면 이게 실력보다는 이제 운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0.1%면 사실 실력보다 운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제는요. 근데 올해 수능은 어떨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약간 쉬워지지 않겠나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수능만큼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자.
후회 없이. 그럼 쉽게 나오면 어떠냐? 그건 할 수 없죠. 올해 수능만큼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도 준비하고 강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우리가 해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하고 강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늘 이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시고 할 텐데요. 제가 이 학부모님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하시는데 저도 좀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연락 주시면 아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요. 정말 배울 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머님들하고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부모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잘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